한 달 동안 수입 20만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도 안 되는 사람이 그 6억 명 정도 있어요. 6억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 다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네. 당빙 있잖아요. 네. 당빙 평범하게 누워 있다. 그 집 있는지 없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당신 결혼 안 해요? 결혼을 왜 해요? 자식 안 나요? 자식 왜 나요? 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 지금 전체 분위기가 6년 전에도 그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 비슷하게 내가 꼭 아파트 한 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중국에서 삼성전자에서 R&D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중국 유튜브를 하시는, 당연히 중국 분이시니까 중국어로 유튜브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으로 기화해서 한국 유튜브를 하시는, 그러니까 중국 유튜브도 하시고 한국 유튜브도 하시는 중국 전문가 박수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소개했나요? 네, 좀 제가 스스로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한 지도 10년 넘었어요. 제가 그 중국어 유튜브는 거의 뭐 6년 정도 했고요. 중국의 정치, 경제 등 그 계속 관찰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의 정치, 경제 등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게 자유. 제가 느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살면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한 30-40년 전에 피로쟁취한 민주주의인데 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죠. 네.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실감이 되죠. 확 실감이 된다. 너무 좋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런 게 더 좀 심해졌어요? 그죠.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면서 일상에서 어떤 걸 느껴요? 정부나 경찰 권력이 일단은 시민들을 잘 감시한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일단은 중국에 가면 그 카메라, CCTV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디에 가든 다 카메라예요. 사람 얼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휴대폰도 그리고 컴퓨터 많잖아. 인터넷 잘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댓글 작성하고 있는지 이게 다 감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중국 안에서 함부로 뭔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시진핑은 제가 느낀 뭐냐면 약간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덩서평 후진타오 시대에는 그 덩서평 노선을 갔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도 너무나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시진핑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하기가 무섭잖아요.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와가지고 불만 많은데. 그래서 백지 있잖아요. 흰색 종이 그냥 들고 있었어요. 흰색 종이 위에 아무 글도 없어요. 그냥 중국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베이직 혁명. 그때는 2022년 연말 정도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종이 한 장. 근데 아무 글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다들 다 알아요. 사람들 불만 많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뭐 코로나 제로 정책 좀 중단해서 나갈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때는 완전히 가둬놨으니까 집집마다. 그때 엄청 말도 안 돼요. 그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불만 많은데 옛날처럼 말하기가 좀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백지 혁명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항이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고 중국 사람들도 다 SNS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잘 우린 그런 걸 있겠다 싶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당신은 중국 정부는 중국 경찰들을 원하면 당신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 바로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정말 거대한
잠재 성장, 거대한 성장세를 갖고 있던 나라가 네. G2 국가고 그죠? 전 세계 네. 두 번째 네. 경제력을 가진 국가고 네. 참 안에서부터 많이 무거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 문제, 경제가 어렵다. 올해 5% 성장 참 쉽지 않겠다. 네네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너무 안 좋아요. 중국 경제는 지금 다들 많은 나라들은 다 지금 인플레이션 돼 있잖아요. 물가 네. 오락가고 있잖아요. 중국 지금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네.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소비를 안 해요. 집 아파트도 구입하지 않고 자동차도 사지 않고요. 심지어 지금 복장, 커피, 스타벅스 이게 전 세계 다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러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는 돈도 없어서 스타벅스도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과일 같은 거 또 팔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느낀 뭐냐면 이거 없으면 제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으면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되게 심해요, 상황은. 물가 네. 내려가지만 물건은 싸지지만 네. 그래도 사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망하면은 네. 또 실업 당하는 사람도 많고 네. 이런 사람은 더욱더 돈 없고요. 돈 없으면 또 뭔가 살 수가 없잖아요. 소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기업 투자도 안 되고요. 이거 네. 기업 그렇죠. 그래서 악순환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일자리 문제도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도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예. 네, 굉장히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치 조정해서 다시 발표하는 것도 20%가 넘어요. 네네. 네. 그 정도. 네네. 근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 청년 실업,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때는 네. 사실 우리는 그 중국어 유튜버잖아요. 네. 중국어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자마자 우리 바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 실업이 작년 7월 같은 경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죠,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대학생 다 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우리 봤을 때 이상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그 숫자 자체가. 중국 지금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못 해가지고 다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음식 배달 하고 있어요. 네. 음식 배달 하고 있는데 이게 음식 배달하는 사람 중에서 석사,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만 명은 있어요. 7만 명? 예, 7만 명 있어요. 석박사가? 예, 석박사가. 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약간 좀 2, 4년 전 숫자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일부 좋은 명문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은 많더라고요. 네네네. 석박사가 배달하는 사람이 7만 명은 있어요. 7만 명 된다. 네, 저도 네. 그 숫자를 보니까 깜짝 놀래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 기업들 다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이런 좋은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사실 제대로 취업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회사 가면은 서로 부담이 되죠. 제가 조금은 회사 사장인데 네. 이 사람이清华대학교 뭐 석사예요. 그럼 이 사람 구하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 많은 돈들 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취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국 같은 삼성, 뭐 LG 다 나가잖아요. 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미국 회사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취업 난 문제는 일반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좋은 대학교, 석사, 박사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미국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박사 따는 중국 학생인데 다시 중국에 가는데요. 일자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되는데 그래도 일반 큰 도시 공무원 아니고요. 실고 가가지고 공무원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까지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의 거의 전 세계 최고 좋은 대학교인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거기서 그 PhD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 공무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자리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사실 그 중국 사람 대해서도 약간 좀 특히 이공계 싫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 오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이공계 석사 박사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대해서 약간 좀 미국에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술 빼갈까봐 그런 약간의 편견. 이거 약간의 편견 아니에요. 정말로요? 편견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엔비디아든 뭐 그분들이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계 분들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빅테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직원을 뽑을 때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사람은 혹시나 뭐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그런 그렇죠. 편견이 있다. 네네네. 그런 걱정이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장 대만 사람이잖아요. 공대 나오면 그러면 좋은 직장, 중국 내에서 지금 좋은 직장은 어떤 겁니까? 좋은 직장 대학생들에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직장 옛날에 거의 다 외국 회사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회사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돈도 많고 보지도 좋은데 근데 지금 그 중국 그리고 해외 좋은 나라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시진핑은 그런 외교 정책을 세웠어요. 짠랑 외교. 짠랑은 무슨 뜻이냐면 전랑. 네. 짠은 싸우다. 네, 랑은 늑대. 항상 그렇게 해요. 그때 사드은 이제 한국이랑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세요. 같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때는 롯데 얼마나 당했어요. 그때는 너무 심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 있는 이공계 뭐 학생들 명문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전랑외교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기조가 과거만큼 공격적이진 않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매일 중국 언론을 스크린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보면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에 그런 공격적 메시지보다는 이제 뭐 다소 좀 뭐 친화적인 메시지가 더 많아지진 않았어요? 지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그런 그 추세는 있는데 근데 진짜로 또 무슨 일이 나타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진핑 아마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래서 미국 또 중국의 업체를 제재를 하면 예를 들면 화웨이 아니면 뭐 SMIC 이런 회사를 제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잘한다고도 할 수 없는데 또 미국의 이제 대선 이후도 굉장히 더 뭐랄까 중국과의 관계는 뭐 좋아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정학적으로 그죠. 그렇긴 한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중국 미디어, 중국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약간 완화는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아주 명쾌한데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시진핑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래요.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 사람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약간 좀 나는 황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황제인데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거대한 국가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뭐 사실은 대륙이죠. 그 제국이고 대륙인데 여러 민족을 병합해서 살고 있으니까 제국이고. 몇 개월 전에 그때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미국 국무장관 그 블링컨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일반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미팅을 하면 시진핑이 여기서 앉고 그 블링컨은 거기서 앉아야 되는데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시진핑은 여기 딱 앉아 있고 그 블링컨은 여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앉아 있고 그 뜻은 뭐냐면 나는 황제이다. 당신은 대신이다. 그런 느낌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 명나라 황제가 뭐 신하들 옆에 주변국의 아련을 받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 유튜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런 뉴스를 보면 시진핑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계속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 다 전랑와이저 일부분이죠. 네. 네. 여론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매주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진 않지만 네. 시진핑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안 좋고 네, 또 12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그걸 꽉 움켜잡을 수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하면 경제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서민들은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반항할 수도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또 다른 단어 나타나더라고요. 당핑이라는 단어 있어요. 당핑은 당은 누워 있다. 네. 핑은 평평하게. 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네. 이게 뜻은 뭐냐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취업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아파트도 안 사고 차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막 평평하게 누워 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에게 중국 정부에 반항하는 거죠. 네. 어쨌든 다 소비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인구 출생률, 다들 네. 자식 안 낳아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핑. 평평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계속 이렇게 하면, 중국 정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와, 나중에 그 전망이 없어 같고요. 네. 서구 언론이나 학자들도 네. 중국의 문제 중에 경제적 문제 중에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네. 격차, 도시 안에서의 빈부격차 말고 네. 그 격차를 구조적으로 짚는 분들이 많고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우리는 자녀를 학교를 보내면 네. 가르치면 그게 네. 다음에 그 자녀가 은행에도 취직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가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베네핏으로 돌아왔거든요. 네네. 우리 사회가. 그죠. 신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대 이후에. 네. 근데 그게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하면서 그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옆에 보면 옆에 김씨네 보면 아들 대학 보내가지고. 네네네. 박사과정을 한양대에서 하셨죠. 네. 아들 한양대 보내가지고 네. 그 집 아들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 네. 딸을 가르쳐야겠다라는 네네네.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우리는 네네. 이게 선순환이 됐는데 네네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그렇죠. 중국은 그게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따져봤을 때 돈 문제예요. 진짜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네. 대학교 중국 학생들 대학교 가면은. 약간 등록금 생활비 다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1년 정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도. 학비가 비싸요? 대학교가?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많은 사람 수입은 그러니까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창 얘기를 따라서 네. 중국 6억 명 사람들은 한 달 수입은 20만 원도 안 돼요. 6억 명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리커창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창 예. 그냥 기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수입 20만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도 네. 안 되는 사람이 그 6억 명 정도 있어요. 6억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 다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달 20만 원 하면은 그러면은 1년 거의 2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 생활비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요? 보낼 수가 없죠. 힘들어요. 돈 문제. 물론 시장 경제 하고 있지만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대학 학비가 비싸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비싸지 않은데 네. 중국 사람에게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런 장학금 다 신청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그 자식들 더 지원금도 있는데 중국 그런 거 한국은 뭐 예. 미국보다는 싸고 유럽보다는 비싸죠. 예. 네, 딱 그런데. 네. 중국은 뭐 그런 지원금 같은 것도 없고. 베이징 대학 이런 북경대 이런 데도 학비 다 받아요? 거의 국립대일 거 아니에요? 중국 거의 좋은 대학교 다 국립대학교예요. 사립 대학교가 없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되면은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 이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 있든 없든 일단 네. 돈 없어요. 네. 돈 없으니까 이게 네. 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 같은 이게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네. 한국 그 건강보험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 치료비 100만 원인데 계산할 때는 20% 내면 되잖아요. 네, 그 20만 원 딱 내면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중국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다 내고 나서 거기서 뭐 무슨 통해서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그냥 반납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사실 중국의 건강보험 다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병원비도 엄청 비싸요. 병원은 제가 볼 때 장사예요, 장사. 거기서도 그 매출 목표는 있어요. 우리 올해 꼭 얼마 정도 매출 달성해야 된다. 병원 다 국립입니까, 그럼 병원은? 병원이 거의 다 국립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런 거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의료의 서비스는 안 좋은 거군요. 뭐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근데 부자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그 병동 있잖아요. 그 좋은 병동도 있고, 네. 그 개인실도 있고, 막 부자들은 특히 중국 고위층 간부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에 가더라도 그 서비스 따로 받아요. 돈이 있으면 아니면 파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중국 좀 그래요. 네. 근데 병원비는 되게 비싸요, 사실. 병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쓸데없이 이런 검사 받아라 저런 검사 막 CT 일단 무조건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막 이게 필요 없는데 네 그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지 중국 6억 명이 소득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다. 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사실은 성장률 네. 통계로 보는 중국.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여러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보는 중국.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가는 도시가 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심천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정말 굉장히 발전한 도시만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중국과 네네네. 실제 중국은 아니죠.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이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기업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네. 거기서 계신 상무님, 전무님들 저보고 와 중국 너무 좋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 상하이 부동공항 내리는 순간에 네. 이미 업체 차를 보내요. 다 좋은 차, 벤츠, BMW 그리고 좋은 호텔 네. 가가지고 좀 쉬다가 좋은 식당 다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도 해외에서 유학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만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하이, 베이징 조금 벗어나면 완전 시골이에요. 되게 안 좋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망했어요, 부동산. 근데 일선 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여전히 뭐 우리 돈으로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는 네, 여전히 가격이 베이징, 안 상하이는 도심 괜찮은데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 서울 주변 경기도도 괜찮잖아요. 그 수원이나 이쪽 다 괜찮아요. 네. 안양 다 좋잖아요. 우리 소득보다 너무 비싸죠, 근데 사실은. 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베이징은 도심은 괜찮은데 조금 벗어나면 아파트 가격은 확 떨어져요.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얼마씩 해요? 보통 넓이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네. 예를 들면 그 베이징 같은 경우는 평당 한국어로 평당 중국 다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 평당 하면은 평이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은 지금 평 안 써요? 평 안 써요. 다 제곱미터로만 쓰는 건데 평당은 네. 한국 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 돈은 4,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 비싼 동네는. 근데 네. 베이징 조금 벗어나면 예를 들면 얀저이라는 도시는 있어요. 바로 네. 베이징 옆에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은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거의 베이징이 10분의 1 정도. 네. 완전히 큰 조금만 벗어나면. 네, 조금만 벗어나면 상하이도 비슷비슷해요. 네. 지금 심천도 비슷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얘기를 하면 일산 도시北上 광선 4개 도시인데 네, 네. 베이징, 상하이, 광주, 심천. 네. 이 지역은 도심 괜찮은데 이거 말고요. 다른 쪽에는 다 너무 힘들어요. 이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은 안 사요 아파트를. 네 그리고 돈도 없고요. 이 3년 동안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사람들 돈 없고요. 아파트도 안 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시장 그 아파트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구입을 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전체가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또 금리 또 뭐 지준율 다 내려가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안 사요.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올랐고 네네네. 우리처럼 집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특히 대도시, 일선 도시 중심으로. 네네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집값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건지 네.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 집값도 이 일부 상당 부분이 네. 집을 갖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욕망, 욕구가 굉장히 그 뭐 경제학으로 말하면 수요죠. 그게 네. 굉장히 커서 네네.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네네. 중국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꺾였어요.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네. 당빙 있잖아요. 네. 당빙. 그러니까 평범하게 누워 있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 누워 있으려면 어디 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돼. 임대하면 되잖아요. 네. 임대하고 아니면 큰 도시부터 조그만 도시 가가지고 임대하면 되게 싸요. 너무 싸요. 그래서 다 당빙하고 있잖아요. 그 집 있는지 없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당신 결혼 안 해요? 결혼을 왜 해요? 자식 안 나요? 자식 왜 나요? 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 지금 전체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뭐 옛날 그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5, 6년 전에도 그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 비슷하게 내가 꼭 아파트 한 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그래도 부동산 시장 부양해갖고 경기 살리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나 본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네. 집값 하단, 네. 아랫값은 잡겠다, 뭐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나 봐요. 제가 외신에서 보고 네네. 여기 나오신 패널 분께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집값이 더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네네. 메시지를 낸 건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분석을 제가 봤는데 네. 뉴스 보시면 중국 언론은 부동산 정책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비슷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시장 경제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맞아요. 더 이상 가격은 내려가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안 사요. 사람들은 다 바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새로운 그 아파트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고 아파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시진핑 그렇게 정책을 세우지만 우리 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집을 싸게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아파트들은 다 팔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중국 정부는 시진핑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정책을 세우지만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다른 방법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다들 아파트를 안 사니까 아무리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해더라도 뭔가 사람들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안 사니까. 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심해요. 임대하는 가격, 렌트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렌트요? 네. 렌트 가격은 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것도 내려가고 있어요? 네, 다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의 외국 사람들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외국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삼성, 뭐 LG 중국 안에 공장 쫙 있잖아요. 그 주재원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다 좋은 아파트 네. 임대하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큰 도시에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시골에서 다시 가고 조그만 도시 가니까 그래서 큰 도시의 그 임대 시장도 너무 힘들고요. 네, 그래서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예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여기 살다가 저기 5시간 거리에 상하이 가서 살겠다. 네. 후카오라. 예, 호적. 네네네. 중국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쪽에 가서 살면 네. 안 된다면서요. 살면 이제 완전히 외국인처럼 뭐랄까. 그죠.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못 받는다면서요. 지금도 그죠. 그래요? 지금은 또 거의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외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외국 등록증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한국의 혜택, 뭐 복지 같은 거 못 받아잖아요. 외국 네. 사람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갈 수 있는데 이런 복지 같은 거 못 받아요. 그 자식 학교 가려면은 네. 그것도 뭐 학비는 따로도 많이 내야 되고요. 심지어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학교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최근에 조금 상황이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으니까 도시마다 사람이 점점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없더라고요. 이게 유치원부터 쭉쭉 폐업하고 있어요. 유치원 문 다 닫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남의 나라 이야기할 상황, 인구 가지고 남의 나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도시로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럼 신청하면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2주를. 그리고 상하이는 네. 베이징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네. 예를 들면 중국 그 신양 그런 도시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2선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거기서는 무슨 정책 세우냐면 신양에 와가지고 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그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 6개월 정도 임대를 하면 바로 신양이 후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또 어떤 도시는 남경 이런 도시도 1.5선 정도 남경 네. 이런 도시는 여기 와가지고 아파트를 하나를 사면 네. 바로 호적 주겠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은 이게 그 후커 얻은 그런 정도 되게 쉽게 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은 사람 계속 줄이고 있어요. 갑자기.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핑하고 있잖아요. 당핑. 자시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심각해요, 상황은. 네. 그러면 지금 뭐 통계가 워낙 달라서 네. 완전히 지어진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도 비어있는 주택이 1000만 채가 넘는다. 주로 네. 특히 구도심도 그렇지만 신도시, 지방의 신도시들 네. 예, 보면 정말 무슨 드라마 세트처럼 네네네. 근데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 있는데 그 고이청 이라고 단어 있는데 고이는 네. 뭐냐 귀신, 정는 성, 귀신 살고 있는 성. 그러니까 이게 밤에 가면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 없어요. 불. 건물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보면은 밤에 저녁에 사람 다 있으니까 불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하나, 둘 이 정도 더 너무 깜깜해요. 사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귀신 살고 있는 도시 되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게 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일선 도시에 직장을 얻거나 학교를 가면 그거는 이제 호적이 나와요. 그럼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선 도시요. 네. 지금 결혼하게 되면 네. 학교 아마도 좋은 대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죄송하면 이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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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분은 대학교 가면은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네, 그거는 거기 도시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면 예. 완전 외국인 아니에요. 그죠? 약간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린카드 얻은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 옛날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네네.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물론 이제 우리 K-팝이나 K-웨이브, 우리 한류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근데 네.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지금 다들 한국을 좋아해요. 네. 싫어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다 뭐 질투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 잘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하면 없어요. 원래 잘 되는 나라라서. 네, 네. 근데 한국이랑 같이 살았는데 1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네, 네. 최근에 70년 동안 한국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그 한국 자동차, 휴대폰,
뭐 한국의 뭐 화장품, 한국의 반도체 전 세계에 막 퍼지고 나서 한국을 전 세계한테서 대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한류, 뭐 오징어 게임, BTS 뭐 너무 잘 되더라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옛날 저보다 무사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질투하고 열등감도 생기더라고요. 또 이게 사드 문제 터져가지고 이게 중국 정부는 이게 선전 네. 힘이 되게 강해요. 세뇌. 네. 이게 한국은 막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좋은 나라잖아요. 한국 사람들 매력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 오면 바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인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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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러 뭐 관세 같은 제도 문제도 있지만 네. 중국 내에서 또 우리 공장들도 뭐 많이 나오는 추세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 소비자들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심지어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기술력의 차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국 기술이 많이 따라 올라와서 네네네.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저기 TV 같은 이런 가전 네네네. 또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고 네네네. 아니면 중국인들이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어떤 네. 게 더 클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중국 정부 선전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밑에서 이런 중국 업체한테 보조금도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드 그때부터 제가 중국 보도하는 뉴스 보면 그때는 사드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중국 당시에 이미 기업들 다 성장됐어요. 샤오미 이런 회사들. 네. 근데 그때는 많은 중국 사람들은 계속 한국의 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한국 상품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계속 그런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해요. 근데 중국 상품들은 만약 그런 뉴스 그런 문제 생기면 보도를 네.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 상품은 더 좋다. 네. 네. 그래서 다 중국 상품을 구입을 하기 시작되는 거죠. 한국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품도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정부 주도해서 자기 나라 기업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니까 일반 서민 모르게 계속 그런 뉴스를 보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 다른 나라 상품을 구입하지 않게 중국 국산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 힘이 되게 세요. 네. 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 네. 그 이제 실제 이제 와서 조선족으로 사시면서 네네. 공부하시고 저 연구소에 근무하시면서 네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때요? 제가 왔는데 제가 사실 처음 왔을 때 약간 좀 무시를 좀 당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 문제 아니고요. 저희 문제죠. 예를 들면 목소리 너무 한국 사람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제가 목소리 되게 커요. 맨 처음에 막 전화를 해서 사람 싫잖아요. 사실 그게 분명히 제가 좀 시끄럽긴 하죠. 네. 이게 홍콩이나 이런 표현 위험한데 홍콩이나 이런 식당 가면 물론 이게 우리처럼 대가족 문화. 네네네. 밥 먹을 때 엄청 시끄럽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옛날에 무시를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지 이유가 뭘까? 물론 약간 좀 한국 사람 문제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저희 문제예요. 그걸 다 고쳐야죠. 하나씩 고치고 한국 사람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무시를 당한 적이 없어요. 다들 한국 분들은 너무 친해요. 좋아요. 현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사실 진짜 만약에 수준 있게 그죠? 서로 존중하면은 한국 분들은 다 잘해줘요. 제 친구가 멀쩡한 직장 다니는 제 친구가 대림동에 주상복합에 엘리베이터 타면 점점 중국어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 근처에서 이제 장사하시고 사업하신 분들 중에 돈 벌면 좋은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미국에서 LA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요? 부자 동네 그런 데 살면 안 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편견이 있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좀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여기서 중국 사람들 20%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다 절절로 이사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약간 그 문제 있죠. 중국 사람들은 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도 크고 약간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거 저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다 중국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저희 딸 같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가능하면은 중국어로 얘기를 안 해요.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중국어 얘기를 하면 물론 뭐 한국 사람 저를 때리거나 막 욕하거나 그건 아는데 그건 아니지. 근데 다들 눈빛이 봤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은 저처럼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조심하게 한국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보고 그냥 이게 노답 막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보고 아마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점점 이제 이른바 이제 뭐 무역의 뭐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그런 수출 수입하는 무역망도 이제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이렇게 나눠지고 미국 대선 이후에 더 나눠질 것이고 미중 관계 더 악화될 것이고 쉽진 않아요. 근데 한국도 아시다시피 한국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면 중국한테 붙기보다는 미국한테 더 붙어야 할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EU도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영국 다 있잖아요. 그쪽에 붙어야죠. 그건 당연한데 뭐 지정학적 흐름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은 한국 기업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은 너무 크다. 사실 중국 시장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줄이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다 당빙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 다 탈출하고 있어요. 부자들 한국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도 많이 하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 분들은 이거 싫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은 완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시장 크게 한데요. 그리고 많은 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더욱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폭스콘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만 기업들 다 베트남, 인디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과연 나중에 소비는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중국 시장은 너무 크니까 우리 중국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만큼 많이 고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일본은 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과의 교역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2년 전에 요수수 대란 후식 한국 같은 경우 막 중국 쪽에 그냥 막 이유 없이 무슨 이상한 정책을 갑자기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대해서 약간 좀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만약에 중국도 어떤 정책 세웠어요. 중국 수출 안 돼요. 아니면 수입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법 따라서 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예를 들면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맞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갔다 왔다 해요. 그래서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물론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약간 좀 마음 준비를 해서 갑자기 어떤 날 돈 벌 수 없는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제 더 어떤 태평양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
중국과 조금 더 갈라서야 한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이쪽 편도 좀 잘 들고 우리 사실은 우리 민족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중국과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네.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진짜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네. 이게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은 관계 잘 유지하려면 중국도 민주화해야 돼요. 네. 민주화해야 되고 네. 그래도 최소한 법치 나라 돼야죠.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돼야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머저동 노선을 가고 싶은데 저도 사실 어떻게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저희 그 IQ 저희 수준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많은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정권이나 정책의 불확실성 클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외국 기업들 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답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이름 하나 소개하고 가시죠. 유튜브 채널 이름. 저 채널 이름 박수학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어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어로요? 네. 중국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채널이라서. 중국 채널도 있잖아요. 중국 채널요? 네. 중국 채널은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뭐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말씀드릴까요? 네. 锐眼看世界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건? 예안으로 똑똑한 눈으로 이 세계를 본다. 네, 어디가 더 구독자가 많아요? 예? 어디가 더 구독자? 중국어 더 많죠. 25만이나 되고요. 네. 한국 채널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자, 오늘은 중국 사람이시면서 한국으로 귀화한 또 우리 중국에서 삼성전자에도 일해보시고 한국 와서 키스텍 연구원으로도 일해보시고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이 되어 계신 중국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박수하 씨. 네. 유튜브 문해공간 진행하시는 박수하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